요즘 제일 관심 있어 할 스타일인 것 같아요. 어떤 스타일에 대한 저희가 이제 일부 브랜드를 다루고 뭐 이런 것보다는 그냥 하나로 묶어서 이런 스타일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더 재밌는 컨텐츠 같아서 한번 대화를 해보려고 하는데 요즘 뭐 테크웨어, 테크니컬 웨어 뭐 이 테크웨어라는 기준을 난 잘 모르겠어. 왜냐면은 뭐 이렇게 우리가 옛날에 장난으로 얘기했던 뭐 닌자 뭐 이런 것도 있고 장난 뭐 아닌데. 장난이라고 해. 그냥 뭘 자꾸 그렇게 그래 닌자를. 요새는 닌자들이 더 닌자가 돼. 코로나가 와가지고 더 닌자가 돼. 아니 왜냐면 이 닌자라는 발언 자체가 굉장히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내 닌자라는 발언에 공감하시는 분들도 나오더만. 그럼 그분들 입장에서는 내가 솔직하게 얘기해주는 부분들도 있잖아. 아니 그래서 우선은 테크니컬 웨어. 테크웨어라는 나는 기준서는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게 테크니컬 아웃도어웨어를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올 블랙으로 막 입고 다니는 뭐 테크웨어 막 이런 걸 얘기하는 건지 그런 건 잘 모르겠는데 왜냐면 뭐 그걸로 딱 명명 지어서 이러는 건 아니니까. 근데 전 세계적인 씬도 그렇고 지금 한국 씬도 그렇고 뭐 솔직히 아웃도어적인 베이스의 의류 디테일들을 일반적인 옷들에 집어넣은 옷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 트렌드지. 완전히 트렌드식으로 뭐 심지어는 뭐 꼼데 가르송도 그렇게 하고 꼼데 가르송도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 뭐 진짜 뭐 대표적인 브랜드는 뭐 어콜드월 같은 브랜드도 있을 거고 뭐 그러니까 너무 많이 그런 류들을 좀 옷에 접목을 시킨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큰 브랜드로 봤을 때 막 아크테릭스나 진짜 뭐 우리가 막 그런 걸로 보는 브랜드들 뭐 몽벨, 마못 막 이런 브랜드들이나 했었던 그런 것들. 그리고 뭐 진짜 깊게 들어가면은 뭐 겨울용으로는 발란드레 뭐 이런 브랜드들이나 했었을 것 같은. 한국에서는 이제 코롱 스포츠 같은 데서나 썼었을 것 같은 디테일들이 현대 의류에 예쁘장하게 포장이 돼서 들어가기 시작을 하면서 그게 이제 나는 그래. 그걸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라이프 스타일 아웃도어 멋을 내는데 활용도까지 같이 가져간. 그래서 한번 그거에 관련된 의류들도 한번 다뤄보면서 전반적으로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자. 이 내용이 필요한 이유는 사실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그냥 단순 얘네 이런 디테일 이쁘다, 얘네 이런 디테일 나왔네가 될 수 있지만 우리 같은 이제 생산자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는 이게 분명히 원류가 있고 어떤 베이스가 있는 아카이브가 있는 디테일이란 말이지. 근데 이게 가만 보면 요즘 트렌드라는 걸 알 수 있는 게 전부 다 아웃도어 쪽에서 기능성 아웃도어 쪽에서 베이스로 갖고 오는 디테일들이 굉장히 많아.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단순 디자이너의 감성으로 나온 디테일이 아니라는 것들 뭐 그런 부분들을 설명해 줄 수 있으면 좋지. 그러면은 대표적인 브랜드부터 갈까? 아니면 좀 귀엽게 만지고 있는 브랜드부터 한번 가볼까? 그러면은 일본 브랜드 엔드원더 한번 보겠습니다. 엔드원더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냥 지금 일본에서 전개하는 브랜드 중에는 라이프 스타일 아웃도어라고 보기에 가장 적합한 브랜드야. 우선 요거 괜찮은데 한번 볼까? 자켓 한번. 그냥 봐도 잘 만들었다. 디자인 좋지. 디자인도 좋고. 그러니까 요런 소매 부분에 파이핑, 요렇게 그냥 파이핑 처리를 해버렸잖아. 아무것도 아닌 거. 그냥 안에 바람이나 비만 안 들어오면 되는 거야. 밴딩 처리해주고 이제 여러 개의 수납 포켓 하고 많이 스치는 부분에 덧댐 정도. 근데 뭐 이렇게 디테일이 보면 이런 데를 이제 벤티롤, 전문용어로 뺑뺑이라 그러지. 벤티롤 같은 게 들어가고 끈이 이렇게 고정돼서 아래서 당기면 후드가 조여지게끔 하는 디테일들. 그러니까 이게 요건 근데 디테일이 이제 밑에 지퍼 쪽이나 소매 마감이나 후드 라인 쪽은 또 아웃도어 베이스가 굉장히 아웃도어 베이스가 많지. 그러니까 요런 의류들 진짜 잘하고 있는 쪽이라고 나는 생각해. 엔드원더 같은 경우는 되게 뭐랄까 이거를 되게 좀 패션성 있게 잘 풀어낸다고 해야 되나? 이게 그러니까 실생활에서도 충분히 필요한 것들이니까 이런 것들이 있으면 있을수록 그 특유의 패턴이 있고
특유의 커팅들도 있고 그리고 특유의 디테일들을 되게 예쁘장하게 넣어놨어. 옷에다가. 이제 뭐 바지들도 이래. 바지들도 이제 좀 테크니컬적인 느낌이 있는데 요즘 좋아하는 소재들. 약간 나일론 혼방 같은 느낌들이 많이 들어가 있지. 그냥 우선 깔끔합니다. 되게 예쁘고. 엔드원도 한번 봤고요. 엔드원도 봤고. 자, 다음 브랜드 민스와일 한번 볼까? 일본 쪽으로 보는 거니까. 국내에도 들어와 있는 데가 뭐 한두 군데는 있는 걸로 나는 아는데, 민스와일은 굉장히 일본을 대표하는 테크니컬 아웃도어 브랜드입니다. 근데 이걸 패션성 있게 굉장히 많이 풀어낸 그런 브랜드라고 볼 수 있고, 엔드원더가 굉장히 좀 예쁘장하게 잘 표현한다라고 하면, 민스와일은 조금 더 남성스러워. 2020 스프링 썸머 한번 볼까? 쭉 내리면서 이번 시즌은 조금 포멀한 디자인도 섞었네. 근데 좀 세지 옷이. 왜 마음에 안 드냐? 사실 뭐 룩북은 어떤 감성을 보여주기 위한 거니까. 감성을 보여주기 위한 거니까. 그러면은 그냥 대표적인 그냥 아이템을 보자. 아이템. 자, 이제 얘기해보자. 이런 것들. 내가 이 백팩은 현재 가지고 있어요. 이 가방은. 내가 예전에 민스와일을 조금 좋아했었어. 좀 시작한 지 4, 5년 된 브랜드인데 첫 시즌부터 좀 좋아해서 이 백팩은 하나, 둘, 세 개, 이게 총 4개의 세트로 만들어지는 합쳐지는 백팩인데 너무 디자인이 마음에 들어서 내가 옛날에 구매를 한번 했었고, 가장 내가 친구들 옷을 봤을 때 되게 대표적으로 봤던 게 이 디자인 한번 보자. 가격은 굉장히 비쌉니다. 3레이어 아노락 해서 디테일은 잘 만들었다. 이게 아노락의 디테일을 가졌는데 지퍼가 밑에까지 다 열리고 겨드랑이까지 다 열려. 그리고 아쿠아가드, YKK 아쿠아가드를 사용했고, 완벽히 방수라는 느낌도 있지만 이게 어떤 패션성 있는데 이 친구들은 조금 더 엔드원더보다는 남성적인 느낌이 조금 강해. 아크로님 같은 브랜드의 남성까지는 안 가지만 이제는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거 하나만으로도 조금 남자들이 입기에 더 좋을 것 같은 느낌. 디테일들도 그렇고 생활 활용도도 그렇고. 아니, 그냥 봐도 원단도 좋아 보이고 디테일도 와 정말 저거 힘들겠다 싶은 겨드랑이부터 여기까지 열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등산 같은 걸 하다가 이런 디테일은 뭐냐면 등산 같은 걸 하다 더우면 옆을 열어갖고 안에 공기를 밖으로 배출시켜 주는 거예요. 벤티롤이라 그래서 원래는 겨드랑이 안쪽에만 지퍼를 달아주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겨드랑이 땀 차는 부분만 이렇게 내보내게. 근데 그런 쪽이 아니고 이제 이거는 다 열게 돼 있네. 그리고 이런 테크니컬 소재들을 좀 많이 가져가고 조금 센 것들도 있어.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좀 그런 것들도 있는데 갑자기 차이나풍이. 근데 이제 내가 본 브랜드들 중에는 제대로 하는 브랜드, 일본 쪽에서 라이프 스타일 테크니컬 웨어를 다루는 쪽에서는 거의 시작점에 있었던 브랜드라고 난 봐. 처음엔 되게 조그맣게 시작했다가 일본은 그런 게 있다고 그러더라고. 나라 안에서 그 해에 나왔던 디자이너들 중에 순위를 결정을 해갖고 무슨 디자인 그 나라의 뭐 우리나라로 치면 보건복지부나 뭐 이런 문화창작부 이런 데 있지. 그런 데서 1등을 뽑아갖고 몇 억씩 지원을 해준대. 근데 민즈와일이 아마 4년 전인가 그걸 받았던 브랜드로 알아내. 그래서 받아서 그때부터 컬렉션을 좀 많이 진행을 하고. 우리나라도 최순실이 있을 때 좀 해줬어야 되는데. 왜 최순실이 있으면 너한테 그걸 해주냐? 아니 나 말고라도 좀 패션의 발전을 위해서. 그러니까 뭐 얘들 옷 난해한데 얘들의 옷이 난해한 거는 왜 인정이 되냐면 이유가 있어. 이유가 있게 그냥 막 갖다 붙인 디테일들이 아니야. 이유가 있는 디테일들이라 난해하지만 사실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닌데도
좋아 보이는 옷들이 있어. 나도 갖고 싶은 옷. 나는 뭐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어서가 아니라 조금 이런 것들이 해외 브랜드들에서도 많이 보이고 어떤 순간에 좀 그런 의류들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 그걸 느꼈던 거는 우선은 뭐 요거는 조금 이따 얘기하고 브랜드 그것 때문에 니드로크 버린 거야? 아니야. 그것 때문에 니드로크 버린 게 아니라 니드로크의 그 스타일이 이제는 내가 지겨워졌었다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 단계가 이 민스와일 같은 스타일이었던 거야? 아니요, 보고 있었어. 그냥 왜냐면은 새롭고 신선하다. 디자이너가 이런 생각도 가지는구나. 그게 벌써 한 5, 6년 전이었으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는구나가 보이면서 욕심난다 라는 생각도 있었고. 그래서 아니 이제 일본은 아무래도 조금 빠르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런 베이스의 옷을 하는 브랜드가 좀 꽤 많아. 많지.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브랜드 두 가지를 보여드리고 그 중에 인지도를 이미 갖고 있는 브랜드들도 있고. 그치. 엔도한다나 뭐 민스와일 같은 경우 어느 정도 인지도를 가지고 있는 브랜드. 뭐 아웃도어 베이스의 디테일들을 가지고 오는 게 뭐 화이트 마운틴 이어링. 아우 죽이지. 거기는 주로 아디다스랑 콜라보를 하고. 그리고 뭐 마운틴 리서치 같은 데도 있고. 그러니까 일본 쪽은 지금 그런 쪽이 되게 강세라고 해야 되나? 왜냐면 아웃도어 쪽 옷들이 사실상 좋은 옷이 많아. 좋지. 그 좋은 옷들이 많고 원단도 마찬가지고 어떤 기능성 소재를 많이 쓰다 보니까. 근데 어떤 현상들이 그게 패션화되는 디테일로 자꾸 바뀌면서 그거에 대한 완성을 가져간 브랜드가 저는 화이트 마운틴 이어링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 그게 근데 또 그런 생각도 있어. 돌고 도는 느낌? 그치. 이게 일본에선 90년대에 또 아웃도어가 존나 붐이었거든. 그치. 왔었지. 일본에선 아웃도어가 90년대 붐이었는데 지금 2020년대 다시 오는. 지금도 일본에서 노스페이스 빈티지는 가격이 좀 해. 많지. 노스페이스는 빈티지도 알아주니까. 한국에서만 1,000대를 받아요. 사실 좀 어떻게 보면 좋고 어떻게 보면 아쉬운 부분인데 노스페이스가 굉장히 대단한 브랜드인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요 동네에 자꾸 일진들한테 어떻게 유명해져가지고 이게 굉장히 1,000대를 받아. 그 새끼들 4만 원에 팔더라고 막. 나 그거 4만 원. 번장에 3.5발 올라와 있는 거 옛날에 700 그 마지막 끝물에 사 모았죠. 그럼 직거래하러 나가면 일진들이 나오나? 직거래는 해본 적 없는데 직거래하자 그러더라고. 그래갖고 제가 나이가 좀 많아서 직거래는 좀 그렇고. 아니 왜냐면 말도 안 되는 거야. 노스페이스 옛날 700이 4.5 가격이 막 35,000원 이랬었어. 왜냐면 그 친구들이 데상트인가? 그걸로 넘어갔잖아. 갈아탔어. 갈아타면서 이제 그렇길래 그냥 확 사모았었지 한번. 뭐 그랬었고 이런 한 일례로 있는 거고. 화이트 마운틴 이어링 같은 브랜드는 뭐 범접할 수가 없습니다. 그 디자이너의 그 디자인은 진짜 뭐 환상적이야. 그냥 뭐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는데 또 너무 환상적이어서 실생활 의류로는 좀 접목시키기가 쉽지는 않은 디테일들도 많이 있지. 우리 같은 사람들이 보면 와 죽인다. 이 정도까지 생각하고 디자인을 했어?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왜냐면 일반적으로 디자인되어 있는 옷에 뭔가 디테일 자체를 막 뭐 포켓을 넣는다거나 뭐 싱글 코트라 쳐. 싱글 코트에 아웃도어적인 디테일을 넣는다. 뭐라고 해서 뭐 포켓을 뭐 위아래로 뭐 5개 달아준다든가 뭐 이렇게 해갖고 여기에 뭐 또 주머니가 들어가게 하고 뭐 사이사이에 갈라준다든가 이런 디테일은 어느 정도 해낼 수가 있어. 근데 새로운 시도가 되게 많아. 화이트 마운틴 이어링은. 그러니까 새로운 시도가 되게 많아. 막 앞에서 조끼같이 달려있는 게 막 지퍼로 다 떨어진다든지. 이거는 디자이너가 완벽히 공정 안까지 들어가서 그린 게 아니라 정말로 이 봉제의 끝부분이 어디를 들어가야 되고 어디랑 맞물려야 되고까지 다 보고 정말로 무슨 하나의 기계를 만든다. 어떤 분이 댓글 달아놨더라고. 아크로님이 잘 만들어진 하나의 기계 같았다고. 맞는 얘기예요. 화이트 마운틴 이어링도 하나의 기계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 내가 아크로님을 봤을 때. 그래서 내가 댓글을 달았거든. 정말 좋은 표현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브랜드들도 지금 일본에 있고 아까 원타에 얘기했던 것처럼 90년대 유행하던 아웃도어가 돌아온다?
나도 그런 느낌을 많이 느꼈어. 옛날 90년대 프라다가 오는 것 같은 느낌. 프라다의 그 소재들도 지금 다시 사용되는 것 같은 느낌이고, 근데 프라다는 지금 뭐 하냐? 근데 프라다도 요즘 예쁜 옷들 많이 나오더라고. 작년, 재작년에 굉장히 스포티하게. 나는데 물건 너무 많이 안 내. 그 프라다의, 난 그 프라다의 레드라인 진짜 매력 있다고 생각하거든. 자켓에 아무것도 필요 없어. 그냥 그 프라다의 소재에 포켓 두 개 달리고 레드라인만 들어가도 프라다는 완성형이거든. 그러니까 그 프라다의 것들이 다시 오는 것 같은 느낌인가? 라고 난 3, 4년 전에 느꼈었고. 나는 이게 되게 웃긴데 요즘 콜라보들 많이 하잖아. 스포츠웨어 브랜드랑. 그럼 나이키, 대표적인 나이키랑 콜라보하는 브랜드와 아니면 저쪽 아디다스랑 콜라보하는 브랜드들. 근데 나는 어떻게 느끼냐면 신발은 나이키가 클래식함을 더 갖고 있는 것 같은데 또 옷 쪽으로 가면 나는 아디다스가 더 클래식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그러니까 나이키는 또 클래식이 아니라 약간 되게 현대화적인 현대 스포츠웨어 같은 느낌을 감성을 좀 가지고 있다. 근데 화이트 마운틴 이어링 같은 경우에는 아디다스랑 콜라보를 해서 테렉스. 약간 좀 클래식한 느낌도 있어. 난 이번 운동화 좋았어. 사고 싶었는데 매물 구하기가 조금 힘들어갖고 못 사긴 했는데. 아쉬운 건 있지. 사이즈. 좀 큰 사이즈도 만들어주면. 일본 쪽 베이스 브랜드들이 보통 그렇고, 이제 이거에 대한 이제 어느 정도 일본 쪽에서 우리가 뭐 다 소개할 수는 없지만 가장 대표적인 완전 고가의 화이트 마운틴 이어링은 뭐 말 있고요. 화이트 마운틴 이어링이나 뭐 이쪽도 싼 가격은 아니지만 뭐 민수아일이나 엔드원더 정도. 그러니까 이 옷을 이해하기에 보시기 좋은 브랜드들 우선 소개를 했고, 이 브랜드들을 다 얘기하면서 마무리로 꼭 해야 될 브랜드, 최고의 브랜드.